애니띵 노아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여행 가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돼버렸는데요. 국내 여행도 그렇지만 특히나 해외여행은 더더욱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답답함을 해소할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박물관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인데요. 저는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꼭 그곳의 박물관을 가보려고 합니다. 박물관에 들르면 그 나라 문화의 이모저모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나라의 그 문화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행이라는 것이 내가 사는 곳을 떠나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보고 듣고 경험해 보면서 잠시나마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을 체험해 보는 것, 그런 과정을 즐겨보는 것이 그 여행의 참 의미가 아닐까 싶어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곳은요, 이제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이 되어버린 용산에 위치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그곳에서 열리는 전시 하나를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박물관부터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박물관은 한국의 대표가 되는 박물관인데요. 한국의 고미술품과 유물을 중심으로 소장하고 있고 소장 유물이 약 33만 점으로 한국 최대 박물관이기도 하고 규모는 구안평으로 세계 6번째로 큰 규모의 박물관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관람객 수 또한 아시아 1위, 세계 10위에 해당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 용산에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로 세워지기까지 이 국립박물관은 흔들렸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처럼 격변의 세월을 보냈었다고 하는데요. 무려 7번에 걸쳐 이사를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물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물관리도 어려웠고 권력의 압박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물관이 처음 세워진 것은 1909년 11월 대한제국 황실이 창경궁에 문을 연 것이 처음이었었는데요.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면서 일본은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바꾸고 박물관을 추가로 세워 희화했을 뿐만 아니라 경복궁 자리에 청독부 건물을 지어 박물관을 들여놓음으로써 조선을 내리눌러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을 알리려고 했고 조선 왕조의 물품을 전리품으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35년 강점기 동안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했으며 심지어 112점은 자기들의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후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몇 차례 이전되었던 국립중앙박물관은요, 중앙청으로 사용하던 구 조선청독부 청사 건물로 이전되었다가 9년 만인 1995년 당시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면서 1996년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시 경복궁 경내에 구사회교육관 건물로 쫓겨나듯 이전 개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1년 한미반환 협정에 따라 미군 쪽으로부터 용산기지 골프장을 돌려받은 대한민국 정부는 이곳에 용산가족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 박물관 이전 개관을 계획하게 되었고 8년간의 대공사 후에 2005년 10월 28일 마침내 이곳 용산으로 이전 개관하게 됩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은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자연과 인공과의 절묘한 조화를 구현하고 화려하고 섬세한 치장을 배제한 단순함이 한국의 전통적 건축 정신이며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한 건축 요소를 설계에 반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컨셉들은 거대한 건물이 남산을 가리는 것 대신에 건물 사이를 가르고 그곳의 남산을 자연스레 프레임에 담아둠과 동시에 박물관 앞 거울못으로 이어지는 산과 물을 통해 자연에 순응하는 조화와 균형의 전통 건축 배치 개념인 배산임수를 차용해 반영했다고 하고요. 성곽을 단순화해 표현한 박물관 건물이 의미하는
평온과 안정감은 건물의 배치 개념과 함께 한국 전통 건축 정신을 현대화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열린 마당을 통해 이어지는 거울목과 정자, 그리고 석저물 정원을 통해 용산 가족공원에 이르기까지 미래 서울의 중심으로 부각될 용산이 가지는 문화 네트워크로서의 의미로 살펴보자면 이곳은 훌륭한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물 소개는 이쯤 하고요.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 하나를 이어서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물관으로의 여행은 그곳, 그 지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거꾸로 다른 곳의 역사도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바로 특별전을 통해 타 지역 문화유산을 차용해 전시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데요. 지금 열리고 있는 특별전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작됐고요. 내년 2021년 11월 7일까지 열릴 예정인 이집트 3. 죽음, 부활의 이야기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요,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기 위해서 기존 아시아관을 세계문화관으로 개편해서 동서양의 주요 문명을 1, 2년 단위로 소개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 문화를 되돌아보고 각국의 문화를 폭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관 이집트실은 국내 최초의 이집트 상설 전시실로 꾸며졌고요. 미국 브루클린 박물관 소유의 미라와 관, 석상과 부장품 등 94점을 선보이는 전시인데요. 브루클린 박물관은 세계적인 이집트 문화재 소장 기관인데 중앙박물관은 2013년부터 이 브루클린 박물관의 한국실을 지원해왔고 2016년에는 공동으로 특별전시 이집트 보물전을 개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이기도 했고 서양 문명의 기원이 되기도 했던 찬란한 이집트 문명의 문화유산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꿈꾸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염원과 생활상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했고 3. 죽음, 부활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집트인의 삶과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장구한 역사와 그들이 맞닥뜨렸던 자연환경으로 유래한 생활용품, 그리고 통치 권력의 상징인 파라오의 모습까지 전시하고 있는데 전시는 고대 이집트의 역사, 그리고 이집트인들에게 영생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 신화를 소개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화의 태동이자 죽음과 사후세계의 계기가 된 신화 오시리스 이야기가 그것인데 태초의 왕이었던 오시리스는 그의 동생 세트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부인 이시스의 도움으로 되살아나 최후의 재판 판결을 내리는 죽음과 부활의 신이 되었다고 하고 이 이야기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며 사후세계를 꿈꾸게 하는 계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또 이집트인들은 세상에 초자연적인 힘이 가득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힘을 신으로 규정지었고 동물 이미지나 조각상으로 표현했다가 기원전 3100년 이후에는 남성이나 여성의 인간 형태로, 그리고 기원전 2675년 이후에는 동물의 머리에 남성이나 여성의 몸을 결합한 형태로 표현했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독특한 신앙인 동물 숭배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동물이 사람과 함께 창조됐다고 생각했고 동물에게도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란 믿음으로 동물 미라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였다는데요. 이 같은 삶과 죽음에 대한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각은 죽은 이의 부활과 영생을 기원하는 데 쓰였던 사자의 서라는 장례 문서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묘에서 미라와 함께 매장한 이 문서는 죽은 이가 만나게 될 신들을 달래고
영원히 올바른 행로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했는데,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로 가기 위한 최후의 재판에서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운 자만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귀족부터 일반 평민까지 영원한 삶을 위해 죽음을 미라로 만들고 복잡한 장례의식을 준비했다는데요. 귀족들은 값비싼 재료를 이용해 장례를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들은 도금을 하거나 흙으로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승의 삶이 이어지길 바라며 마련한 보석이 박힌 장신구, 화장도구, 음식을 담았던 항아리 등을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전시된 유물의 규모와 숫자가 그리 크거나 많지는 않지만, 사람과 동물의 미라와 관, 다양한 조각, 장신구를 통해서 이토록 영원한 삶을 갈망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각을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물관은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문화시설인데요.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의 역사를 비롯해서 중앙아시아실, 인도 동남아시아실, 중국실, 그리고 이집트실까지 모두 보려면 3박 4일 정도 잡으셔야 할 듯 합니다. 주변에 쉴 수 있는 곳도 많고 산책하기도 좋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 방문 처리하셔도 되지만, 이곳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으로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셔야 하니까 이 점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소개와 이곳에서 열리는 이집트 특별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방문해보셔서 다양한 문화와 확장된 시선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떠실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